안녕하세요. 저는 렉스코드에서 캐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슬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캐틀에 관한 소개와 캐틀의 장점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캐틀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있고 캐틀을 사용해서 많은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캐틀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캐틀이란 Computer Assisted Translation Tool 의 약자고요. 컴퓨터가 번역을 도와주는 도구다. 번역을 도와주는 도구 중에는 다음과 같이 어떤 것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긴 하지만 짧게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MAHT라는 게 있고요. MT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들은 캐툴은 이제 MAHT에 해당하는 번역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번역의 주체가 되고요. 기계는 번역을 도와주기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MT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 번역기 같은 것이 이런 MT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캐툴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MT, 기계 번역은 기계가 주체가 돼서 번역을 진행하는 거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왜 이런 캐툴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한번 캐툴의 장점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툴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캐툴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장점 3가지가 있어요.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 비용 절감도 가능하시고 정확한 번역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장점은 항상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문서가 어떤 문서이냐에 따라서 이 3가지 장점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캐툴을 사용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문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석표에는 전체 번역 분량과 함께 그 문서 안에 중복되는 분량, 그리고 TM이라는 번역 메모리가 존재할 경우 이 번역 메모리가 내가 이번에 번역해야 하는 원문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정확한 분량을 파악하고 계획할 때 더욱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서 분석을 통해 중복률이 높은 경우 시간 단축과 비용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캐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제한 기능입니다. MT, 즉 트랜슬레이션 메모리나 TB, 턴베이스가 존재할 경우에 옆에서 제한을 해주는 식으로 캐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TM을 제한해 줄 경우 문체를 일치시키거나 비슷한 번역이 있을 경우 TM을 사용하여 번역을 진행할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는 이제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 저장 및 활용 기능이에요. 캐툴을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즉 번역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시게 되면 추후에 이제 비슷한 원문이 왔을 경우 TM 제한을 통해서 이런 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번역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 절약이나 아니면 시간 단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저장도 큰 캐툴의 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조 감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캐툴의 장점입니다. 이 대조 감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3가지 장점 중에 품질 향상 쪽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번역은 항상 좋은 번역사님이 번역을 잘 해주시면 그게 좋은 번역본이 되지만요. 가끔가다 번역사님들도 실수를 하실 때가 있고 이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류가 가끔씩 나타나곤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캐툴이 조금 보완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불일치라던가 용어 불일치를 보시면요. 숫자 불일치 이제 원문에 보시면 총 489건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번역본에서는 499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러한 숫자 오류를 잡아서 이제 제대로 수정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용어 불일치 역시 내가 사용하고자 했던 혹은 이제 고객 측에서 요구했던 그 단어로 내가 번역을 잘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고객분이 이제 번역을 의뢰하셨을 경우에는 캐툴을 통해서 한번 품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원문과 같은 파일 형태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워드를 넣으면 워드로 추출이 되고요. 엑셀을 넣으면 엑셀로 추출, PPT로 넣으면 PPT로 추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원문과 같은 형식으로 그 자리에 쏙쏙 들어가니까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캐툴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셨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캐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관심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나온 캐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프로즈닷컴이라는 이제 번역사의 커뮤니티, 거기서 이제 다음과 같은 설문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2012년이랑 2013년에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결과를 많은 번역사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3,000명이나 번역사가 조사에 응해줬고요. 이때 진행한 결과가 지금이랑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훑어보시고 2012년, 2013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툴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번역사들은 88% 정도는 이제 한 번은 캐툴을 사용해 봤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76% 정도는 캐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83%는 이제 캐툴을 사용하신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보다 조금 적은 퍼센테이지이지만 3년 넘게 캐툴을 사용하고 있고, 그보다 또 적은 인원이지만 또 7년 넘게 캐툴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캐툴은 어떤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 테크 엔지니어링, 즉 기계기술 문서 같은 거죠.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즈니스 파이낸셜, 그 다음 마케팅,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는 법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분야별로 나와 있는 거지만 이제 캐툴을 사용하실 때 이점이 되는 문서라면 캐툴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겠죠. 분야로 나누실 수도 있겠지만 분야보다는 저는 문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옆쪽에 살짝 캐툴을 사용하는 문서의 특징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캐툴은 반복되는 문장을 한 번에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문장이 많다는 것은 캐툴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복되는 문장이 같은 번역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법률 같은 거는 같은 문장이지만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쪽에서는 크게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캐툴 활용이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법률 문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번역 문체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 TM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용어집에 나와 있는 용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문서이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TB 제한 기능을 사용해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cat2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밑에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사용자 중 3분의 1%가 cat2를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이 없는 파일이라도 cat2에서 원문을 문장 단위로 나눠주기 때문에 번역 작업을 하는데 집중력을 높여주고 감수도 유용하게 해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용 가능 파일 형태 같은 경우는요, 파일 형태는 그 사용하시는 그 cat2이 어떤 파일 형태를 이제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치만 모든 cat2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PDF, 스캔된 파일, 이미지 파일은 작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을 열어서 텍스트를 복사해 오는 형식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림이나 스캔 파일 같은 경우는 작업하시기가 조금 힘드세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한글 파일을 쓰죠. 한글을 쓰는데 이 한글을 지원하는 cat2를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혹시 이 한글 파일을 지원하는 cat2이 있다면 저랑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cat2를 사용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오직 8%만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몇몇 사람들은 30%의 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요. 응답자 중 50%는 50% 이상의 능률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객이 cat2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6%만이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해 주셨고요. 40%는 고객의 50%가 이제 cat2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도 고객들이 오히려 cat2를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나 봐요. 네, 이러한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번역사들이 사용하는 cat2는 어떤 것인가? 또 조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STL 트라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워드패스트, 그리고 저희 이제 렉스코드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큐라는 cat2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트라도스는요, 생긴 지 가장 오래된 cat2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at2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클라이언트 익스펙테이션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해외 업체랑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 업체랑 일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업체가 쓰는 툴, 그 cat2에서 오픈이 가능한 파일 형태로 파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납품을 할 때 그쪽 회사에서 오픈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납품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해외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우리는 뭐 메모큐를 쓰니까 메모큐 파일로 꼭 납품을 해줬으면 좋겠어. 혹은 애초에 사전에 이제 일을 의뢰할 때 혹시 너는 메모큐를 쓸 줄 아니? 메모큐로 작업을 할 수 있니? 라고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작업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익스펙테이션스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cat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cat2를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